만약 BTS가 사용하던 머그컵이 경매에 나온다면 어떨까? 아마도 매우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던 머그컵은? 경매는커녕 비용을 내고 버려야 할 물건일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머그컵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재료로 같은 사람들이 만든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걸까? 19세기 영국 미술 비평가 존 러스키는 당시 화가 제임스 휘슬러의 작품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예술이라기보다 사기에 가깝다. 모욕당한 휘슬러는 러스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정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이틀 만에 그렸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바쳤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결과물만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작품이 존재하기까지의 모든 맥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서는 눈을 가린 채 음식의 맛만으로 평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게 하여 편견 없이 평가하자는 의도였다. 이 장면은 대중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맛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물론 공정성도 중요하다. 때로는 결과만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편견을 줄이고 공정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선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다. 맛이라는 결과만을 평가하다 보면 요리는 단순 기능이 되어버린다. 어느 유명한 스님이 수많은 수행 끝에 그린 단 하나의 동그라미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끄적인 동그라미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두 개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고가의 현대미술 작품을 아마추어 화가들의 그림과 나란히 걸었을 때 과연 그 작품은 여전히 고가의 예술로 인식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능적 완성도와 보이는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효율성이 자칫 창작을 위축시킬 수 있다. 마치 러스킨의 과도한 비판이 휘슬러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물론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하기 위해선 자유로운 해석과 비판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작품에 대해 말할 자유, 비평할 자유, 그리고 당신이 내 영상의 싫어요를 누를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